어린 시절부터 가난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아본 적 없던 성룡. 아무래도 부모님의 보살핌이 부족하다 보니 엄청난 말썽꾸러기로 자랐는데 그 수준이 좀 심각했죠.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심한 장난을 치는 바람에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성룡이 1954년생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있을 법한 얘기였는데요.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하고 집안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니 성룡의 아버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바로 호주로 떠나 돈을 버는 것이었죠. 하지만 3명의 가족 모두를 데리고 떠나기엔 무리가 있었고 결국 성룡의 아버지 홀로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의 생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줄 알았지만 성룡의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문제거리가 있었는데요. 바로 학교에서 퇴학당해버린 성룡이었죠. 엄청난 사고뭉치를 홀로 키우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성룡을 다시 학교에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가 아니었죠. 이제부터 희극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알았지? 기숙사가 딸려있는 우점원 희극학교로 보내기로 한 건데요. 해당 학교는 특이하게 학교를 기간별로 계약해서 다니는 형식이었는데 어머니는 덜컥 10년짜리 계약을 맺어버렸죠. 그렇게 아버지가 호주로 떠난 지 3년 만에 어머니 역시 호주로 떠나버립니다. 이제는 홀로 홍콩에 남아 생활을 해야 했던 성룡. 기숙사제 학교였기에 생활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글자도 배우지 못한 채 희극학교에서는 연기와 무술만 가르쳤는데요. 그 때문에 글자 하나 깨우치지 못하고 성룡은 문맹이 되어버리죠. 우점원 희극학교의 문제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혹독한 무술 수련과 규율로 인해 학교 생활이 늘 고됐던 것인데요. 훗날 성룡은 이 학교는 고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희극학교의 폭력 강도는 겨우 청소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계약서에는 희극학교의 소속으로 사망하더라도 학교 측에서 일체 배상 책임이 없다는 문구가 써있을 정도였는데요. 학생이 죽어도 학교 측의 책임이 아니라는 무시무시한 문구를 보고도 계약서에 사인해야 입학할 수 있는 기숙사 학교. 그게 바로 우점원 희극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몇 없는 선택지에 성룡은 입학을 감행하게 되고 혹독한 훈련 속에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래도 매일매일이 숨막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영화의 아역 배우가 필요할 때마다 학교에서 몇몇 학생을 뽑아 출연시킨 건데요. 그렇게 성룡은 1962년 대소황천패라는 영화의 아역으로 출연하며 첫 영화 데뷔. 성룡은 이 영화 출연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하며 이 시간만큼은 안 맞을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죠. 이후로도 여러 영화에 아역으로 출연하고 학교에서는 꾸준히 연기와 무술을 배운 성룡. 계약 기간인 10년이 지나고 17살의 나이에 본격적으로 영화계에 뛰어드는데요. 이제 막 학교를 졸업했을 뿐인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이 오는데 한번 영화의 주연으로 나오지 않겠나?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하지 않겠냐는 엄청난 제안이었죠. 몇 영화의 아역으로 출연하기는 했지만 주연은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성룡. 곧바로 제안을 수락하지만 알고 보니 이 영화는 허접의 끝판왕을 달린 광동 손오호라는 영화였습니다. 얼마나 허접한지 영화 촬영과 편집이 끝난 지 2년이 지나도 도저히 개봉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성룡의 데뷔작은 개봉도 못한 채 잊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10여 년간 해온 건 오직 연기와 무술뿐. 데뷔작이 망했다고 해서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던 성룡은 다른 작품에 도전하는데요. 그렇지만 변변찮은 작품 하나 없던 그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의 생활은 점점 고달파져만 갔죠. 그때 연극학원 선배인 홍금보가 작품을 하나 추천해주는데요. 그건 바로 홍금보가 출연한 귀노천이라는 작품이었고 비록 스턴트맨의 자격으로 영화에 출연하지만 스턴트맨 중에서도 눈에 띄게 활약하며 성공적으로 촬영을 마치죠. 이후로도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이소룡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정무문과 용쟁호투에서도 스턴트맨으로 활약하며 점점 여러 영화에 출연하는데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주연으로 출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성룡은 계속해서 엑스트라와 스턴트맨으로만 영화에 출연하죠. 연기는 내 길이 아닌가? 점점 배우로서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스턴트맨으로 몸은 망가지기만 하니 영화의 뜻이 사라진 건 당연했는데요. 결국 그는 부모님이 계신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계에 발을 뗀 채 호주에 정착하나 싶던 그때 나유 감독이 이소룡을 대체할 만한 배우를 찾고 있대. 이소룡의 홍콩 영화 데뷔를 도운 나유 감독이 이소룡과의 불화로 인해 그를 대체할 만한 액션 배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데요. 그 소식에 성룡은 주연으로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곧바로 홍콩으로 돌아오죠. 다시 성룡은 이소룡 주연의 많은 작품들에서 단역이나 스턴트를 해 영화계 사람이라면 알 정도로 두각을 보였고 성룡의 이름을 알던 건 나유의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소림문이라는 작품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성룡을 기억하고선 남편이자 감독인 나유에게 추천했던 거죠. 그렇게 오디션에 합격하게 된 성룡. 나유와 함께 신정무문을 촬영하고 이후 나유 감독과 함께 수많은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당대의 인기 감독이던 나유의 힘을 빌려 출세의 길만 남을 줄 알았지만 사실 나유의 작품 흥행은 모두 홍콩에서 최고 주가를 달리던 이소룡이 주연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최악이었던 나유는 성룡을 데리고 이소룡 주연 작품들의 아류작들만 찍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성룡은 마구 찍어낸 공장제 영화 같은 쿵우 영화만 찍게 되죠. 심지어 인기 감독의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나유였기에
무명 배우던 성룡은 노예 계약에 가까운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엄청난 악조건과 발전 없는 영화에 회의감을 가진 성룡은 점점 나유와의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의미 없는 영화만 계속 찍는 게 맞는 건가 라는 회의감이 들 때쯤 성룡의 연기 인생을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7년 홍콩의 대스타였던 부성이 스케줄 문제로 원화평 감독의 영화 주연에서 하차하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어쩌면 성룡과 관계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일, 하지만 당시 성룡의 스케줄을 좌지우지하던 나유가 원화평에 대한 의리로 성룡을 잠시 대여해 준 것이었죠. 그렇게 성룡이 찍게 된 영화는 바로 사형도수. 성룡을 단번에 인기 배우로 만들어준 작품으로 심플한 줄거리와 코믹하면서도 강렬한 액션으로 크게 성공하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감독과 제작진 그리고 성룡까지 거의 그대로 이어져 영화 한 편을 더 찍게 됩니다. 다름 아닌 엄청난 흥행으로 타임지 선정 100대 영화에도 오른 취권이었죠.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에서까지 크게 히트하며 무려 80만 명의 관객을 끄는데 성공. 그야말로 이소룡의 시대를 건네받아 이제는 성룡의 시대가 찾아온 것이었죠. 취권을 찍기 전까지의 진지한 이미지를 완전히 버리고 이젠 코믹 액션 영화의 대명사로 완전히 자리잡은 성룡. 큰 인기 속에 행복한 하루만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너무 인기를 끌었던 탓이었을까요? 너무나 바쁜 스케줄에 이대로 가다간 평생 소모품으로 살다가 끝날이라는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험한 스턴트 액션은 물론이고 위험천만한 장면들을 모두 대역 없이 직접 몸으로 소화해내기 때문에 자잘한 부상은 항상 몸에 달고 살았고, 때로는 정말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지며 몸이 축나기만 한 것이었죠. 심지어 취권의 상영이 끝나면 바로 나유 감독에게 돌아가 다시 비슷한 내용의 영화만 찍게 될 거라는 생각에 좌절감은 더욱 극심해졌고, 결국 성룡은 취권의 성공 이후 몰래 대한민국으로 야반도주를 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한국이라는 게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긴 하는데 성룡에게 한국이란 의미가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무명이었던 젊은 시절 성룡은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홍콩 합작의 영화를 다수 찍었는데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밑바닥 생활을 전전하며 많은 고생을 했지만 수많은 촬영을 겪으면서 익혔던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음식들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하죠. 특히 육개장을 말이죠. 한때는 하루 종일 쫄쫄 굶은 날이 있었는데 이날 밤에 거리를 하염없이 걷다가 길가에 걸터앉아 소리 죽여 울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국인 부부가 자신에게 육개장 한 그릇을 사주었고, 그때의 감동과 고마움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한국어가 많이 서툴 때라 그저 고마움의 표시만 했는데 이건 성룡이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성공만 했다면 나유의 간섭 없이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 계획. 그렇지만 이 계획은 나유의 아내에게 들키게 됩니다. 사실 잘 나가던 인기 배우의 야반도주가 흔하지 않은 탓에 나유의 부인은 야반도주의 이유를 묻는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저 소모품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출연하는 영화를 직접 감독하고 싶어요. 남이 감독하는 작품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감독하며 영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런 성룡의 요청을 나유는 받아들였고 마침내 성룡의 첫 감독작인 소건괴초가 제작됩니다. 취권과 마찬가지로 코믹을 가미한 액션을 내세웠고 괜찮은 흥행 성적을 보이며 그렇게 영화 감독으로서 발돋움하는 줄 알았지만 이때 성룡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젊은 나이여서 그랬는지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나유 감독과의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영화사의 계약서에 서명을 해버린 것. 비록 몰랐다고 해도 분명히 잘못이긴 했죠. 결국 두 영화사는 성룡을 사이에 놓고 대립했고 관련된 사마패까지 개입되면서 일은 점점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나유 감독은 성룡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망가버리는 미친 짓을 벌이게 되죠. 이른바 성룡 납치 사건. 다행히 이때 생명의 은인이 나타나는데 바로 왕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우는 사마패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뿐더러 홍콩의 액션 배우나 무술 배우들도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도움으로 성룡은 다시 영화계에 발을 들이게 되죠. 훗날 고마움의 표시로 성룡은 왕우가 제작하거나 관계한 영화들에 한해 배역을 가리지 않고 출연하는 것으로 담례를 했는데 그 작품은 미니특공대, 화소도 등이었죠. 덕분에 성룡은 골든 하베스트로 이적하게 되고 여기서 내놓은 첫 작품이 바로 사제출마였는데요. 이 작품은 이전까지의 홍콩 영화의 액션 연출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극찬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자신감에 가득 차 이젠 할리우드까지 넘보게 되는데 아주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죠. 할리우드에서 성룡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에 불과했고 워낙에 완벽주의자와 자유로운 스타일을 중시하는 그에게 할리우드의 액션 영화의 제작 과정은 원칙에 치중하고 제약이 심해 잘 맞지 않았던 거죠. 결국 성룡은 홍콩으로 복귀해 홍금보 감독의 오복성에 출연하며 다시 영화배우로서 홍콩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액션 영화에 출연하며 역시 성룡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액션 연기로 누적된 부상이었습니다. 항상 과격한 스턴트와 액션을 선보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많은 영화를 촬영하면서 온몸에 부상을 입지 않은 곳이 없고 몇 번은 사경을 헤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A부터 성룡은 고소공포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계탑에서 떨어지는 스턴트를 했다고 하죠. 게다가 작중 이
이 낙하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는데 매 장면마다 다른데, 즉 높은 시계탑에서 떨어지는 걸 여러 번 반복해서 찍었다는 건데요. NG 장면의 추락신을 보면 머리부터 거꾸로 추락하는 바람에 성룡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성룡은 심각한 허리 부상을 당했으며 무릎팍도사에서 밝히길 성룡은 이 장면을 찍고 1년 내내 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팠다고 하죠. 1986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용형 호재를 촬영하던 도중에는 성벽을 점프해서 건너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붙잡았던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추락, 두개골이 함몰되는 치명상을 입고 맙니다. 성룡은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우측의 청력을 잃었고 머리 부분만 35바늘을 꿰매는 바람에 큰 흉터가 생겼죠. 그런 탓에 보험회사에서 성룡은 요주의 인물로 기피하는 블랙리스트 1위인데다가 기네스북에는 현재 살아있는 연기자 중 가장 스턴트 액션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룡의 영화 사랑은 멈출 줄 몰랐는데 60에 가까운 나이에 들어서도 차이니즈 조디악에 출연해 다시 한번 액션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차이니즈 조디악의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기도 했는데요. 무릎팍도사와 런닝맨에 출연해 그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들려주기도 했죠. 특히 무릎팍도사에서 강호동이 왜 그렇게까지 몸을 사리지 않고 연기하느냐고 질문하자 성룡의 답변이 예술이었는데요.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위험한 연기를 해야만 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팬들을 즐겁게 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한다. 물론 죽는 게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팬들이 즐거워하면 되니까 그냥 한다. 현재도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고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 성룡, 과연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과거 가난했던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가혹했던 희극학교를 버텨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성룡. 그는 이제 한 해 동안 약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수입을 거두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배우가 되었죠. 이 모든 건 그의 열정 덕분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대역 없이 스스로 모든 액션을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는 2015년 2월 스턴트를 가장 많이 한 배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스타덤에 올라 명성만 쌓을 수도 있었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덕분에 이제는 레전드로 기억되고 있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연기 생활을 그만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며 팬들에게 늘 기대감을 안겨주는 배우 성룡.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서게 될지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et you out of my mind. It's like I feel it for the first time.